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톡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드디어 유미의 세포들 시즌3가 방영되었는데요. 구운과 유바비를 거쳐 신순록으로 완성되는 유미의 사랑찾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 귀여움은 모든 걸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연하남 신순록의 등장으로 유미는 물론 시청자들의 사랑세포까지 깨울 시즌3의 원작 웹툰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유바비와 헤어진 후 유미는 로맨스 소설 작가로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유미의 프라임 세포였던 사랑세포는 작가 세포에게 프라임 세포의 자리를 물려주고 조용히 흔적을 감추었고 설렘이 사라진 일상 속에서 유미의 세포마을 역시 고요한 상태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연애 세포가 죽어버린 건가 싶을 때 유미는 줄리문학사 편집부의 PD 신순록을 만나게 되는데요. 유미는 순록을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순록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는 집돌이 타입으로 집 밖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스포만 사용하며 저전력 모드로 생활했고 사람들은 그걸 침착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럴 땐 이성 스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가들의 글에 팩폭을 날리기도 하고 회식도 단번에 거절하여 다들 순록 PD를 차갑다고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유미만은 순록이를 어려워하지 않고 퇴근 후 다같이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는데요. 물론 순록은 퇴근 후에는 집에 가서 목욕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시간 내기가 좀 어렵겠다며 맥주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실 순록이는 거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부탁하는 건 남의 시간을 뺏는 미안한 일이라 어려웠기에 가급적 부탁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김유미 작가와의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유미의 사무실로 찾아가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저전용 모드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끝이 나는 바람에 순록은 침착하고 이성적인 모습 대신 당황한 댕댕이로 변해버렸어요. 유미 작가 덕분에 계약서를 찾은 순록은 원래는 일과 관련된 사람과는 불편해서 같이 퇴근을 하지 않지만 유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살짝 마음이 풀어진 상태라 함께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게 되죠. 버스 안에서 유미는 눈을 45도 방향으로 올리고 살짝 웃는 순록의 표정을 보고는 퇴근해서 집에 갈 생각만 해도 기쁜가 보다 라고 순록의 기분을 유추합니다. 사실 섬세한 관찰력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읽어내는 명탐정 세포는 전 연인이었던 유바비의 프라임 세포였었는데요. 유미는 구운과 헤어지고 관찰하는 스킬을 얻었고 유바비랑 헤어지고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스킬까지 터득했던 거예요. 한편 원칙주의자인 순록이는 외출 후에 옷은 아무데나 벗어던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저녁 식사 전에 절대 군것질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소파에 누워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깨부술 때 행복함을 느꼈어요. 순록이는 버스 안에서 퇴근하면 이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깨고 자유로움을 느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유미가 퇴근해서 집에 갈 생각만 해도 기쁘신가 봐요 라고 말하니 도대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한 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에 순록이는 살짝 무장해제돼서 저는 집 밖으로 나오면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타입이라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이에 유미는 신PD는 시크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았고 말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느끼며 버스에서 먼저 내리는 순록이에게 이왕이면 집돌이가 좋아하는 인사인 주말 잘 보내세요를 시전하는데요. 그랬더니 순록이가 안경을 벗으면서 네 작가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하면서 살짝 웃었어요. 그때 유미는 심장이 갑자기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순록이의 미소 한 방에 잠들었던 사랑세포가 깨어나 버립니다. 이후 유미는 신PD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는데요. 신PD의 머리는 펌일까 자연 곱슬일까 안경 보니까 도수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시력은 몇이나 되려나 집돌이들은 정말 휴가 내내 집에만 있나 안 심심할까 이렇게 유미의 세포마을은 순록이 때문에 시끌시끌해졌습니다. 한편 순록이의 사랑세포는 특정 대상에 대해 빠르게 몰입하여 본질을 꿰뚫어 깊게 이해하는 능력인 사랑의 엑스레이 기술을 쓸 줄 알았는데요. 즉 순록은 누군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집 밖에서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엑스레이 기술은 오직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죠.
사랑의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집에서는 짧은 글이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작가의 의도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순록은 유미의 글에서 그녀가 남녀를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유미 작가가 생각하는 연애란 두근거림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인 것 같다라는 결론까지 도출해냅니다. 이에 유미의 프라임 세포인 작가 세포는 순록 PD가 너무 예리하게 글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순록이를 딱 마음에 들어하고, 유미가 순록이를 볼 때마다 두근거리는 이 감정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믿음직한 편집자를 만나 든든해진 감정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작가 세포는 유미가 우선순위 1위를 작품이 아니라 사랑에 내주는 걸 불안해했거든요. 그러던 중 휴가를 즐기며 붕어빵을 사러 나온 순록이는 앞장서 걷는 유미를 발견했지만 괜히 휴가 때 일 얘기하는 거 싫어서 그냥 아는 척을 안 하고 뒤에서 멀찌감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미가 남은 딸기 슈크림 붕어빵 8개를 싹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다급해진 순록이는 급하게 유미에게 아는 척을 하고, 유미는 혼자서 붕어빵 8개를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긴 하다며 4개를 순록이에게 양보하죠.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유미에게 순록이는 붕어빵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리니까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사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유미는 순간 순록이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 줄 알고 설레했으나 이건 순록이의 집돌이력을 너무 가소평가한 거였습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 순록이는 아이스크림을 따로 포장 결제해서 유미에게 건네고 집으로 슝 돌아갔거든요. 한편 순록의 미소를 본 후 깨어난 사랑세포는 프라임세포로 복귀했고, 작가와 사랑이는 두 프라임세포가 존재할 수 없다며 서로 싸우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 연애로 엮이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순록에 대한 마음을 애써 부정하려 했던 유미는 결국 순록이를 좋아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짝사랑 모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유미의 연애는 남자 쪽에서 먼저 좋아해서 시작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구웅도 그랬고 바비도 유미를 먼저 좋아했죠. 굉장히 오랜만에 짝사랑을 하게 된 유미는 용기를 내서 순록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잘 먹었다고 손톡을 보냈고, 휴가 동안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볼 예정이라는 순록이에게 같이 보자고 제안했다가 혼자 보는 게 편하다는 말로 거절당해 버립니다. 이후 휴가를 끝낸 순록이는 유미에게 친절하게 굴면서도 작가님을 서포트하는 게 편집자인 내가 할 일이다 라며 선을 그어버리는데요. 사실 순록이는 일로 엮인 사람과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기에 유미에게 호감 표시를 받은 후 유미를 요주의 인물로 올리고 성극기 상태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절의 여지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유미에게 계속 성극기를 시전했죠. 하지만 유미는 성극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해버리지 못했는데요. 짝사랑이라는 게 어디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유미는 순록이가 편집장 소개로 다음 주에 소개팅을 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이에 완전히 마음을 접으려고 다짐한 유미는 순록이가 회의하러 작업실에 올 때마다 꾸안꾸를 하던 걸 멈추고 순록이에게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하는데요. 그러던 중 순록이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코를 훌쩍거리며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나랑은 영화도 절대 못 보지만 아파도 소개팅은 하는 놈이라고 순록을 마음속으로 욕하던 유미는 코감기로 고생하는 순록을 보다 못해 무심하게 따뜻한 물과 휴지 그리고 귤을 은근슬쩍 챙겨줍니다. 또한 비 오는데 우산이 없는 순록에게 버스 정류장까지 우산을 씌워주는데요. 한편 순록이는 아픈 날에는 이성세포 대신 감성세포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평소보다 모든 감정이 2배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비까지 내린다? 그럼 감정이 4배까지 예민해졌어요. 이런 날은 최악이거나 최고이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요. 아픈데 비 오고 공복 상태라 짜증이 8배였던 순록은 우산을 씌워준 유미에게 고마운 감정을 8배 느껴버립니다. 또한 성극기 상태로 지정된 요주의 인물 김유미가 아무 거리낌 없이 비 다 맞겠어요 좀 붙으세요 라며 팔을 쭉 잡아 끌자 순록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해 자신이 일반적인 친절을 과대 해석했다고 여겨 성극기를 해제해버리죠. 성극기가 해제되면 순록이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단둘이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순록이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 유미에게 비도 오는데 같이 칼국수를 먹자고 제안하고
확신의 떡볶이 파인 유미의 뜻대로 칼국수 말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요. 웹툰에서는 순록이와 유미가 떡볶이를 먹으러 갔을 때 유다은의 기줄 반지를 산 바비를 마주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드라마에서는 생략될 것 같아요. 한편 유미는 순록이에 대한 짝사랑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록이를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입에 묻힌 순록이에게 입 좀 닦으라고 귀엽게 면박을 주고 코감기 때문에 콧물 흘리는 순록이에게 콧물 뭔데 빨리 흥해요 하며 순록이의 코에 휴지를 갖다 댔죠. 떡볶이를 먹은 순록이는 유미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유미의 우산을 빌려가는데요. 이후 순록이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에 놓인 유미의 우산을 보며 유미를 생각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귤을 까먹을 때도 귤을 줬던 유미를 떠올립니다. 그러던 중 순록은 김수연이라는 작가와 소개팅을 하는데요. 순록은 소개팅녀가 자기와 파장이 같은 지독한 집순이였기에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자신과 똑같기 때문에 딱히 궁금한 게 없었습니다. 유미 작가처럼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설레는 감정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물론 소개팅녀도 순록이가 까칠하고 차가운 안경남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냥 착한 멍뭉이 타입이라는 것에 실망했고요. 그렇게 소개팅을 끝내고 온 순록이는 집 현관에 놓인 유미의 우산을 보고는 유미에게 톡을 보내 우산을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집으로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근데 하필 유미가 작업을 하다가 톡을 늦게 확인해서 새벽 2시에 답장을 보냈는데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유미의 톡을 기다리던 순록은 자신이 유미에게 보낸 그 문자 속에 숨겨둔 본심인 갑자기 보고 싶었던 마음을 사랑의 엑스레이로 알아냈습니다. 이에 이따가 오전에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톡을 보내는데요. 사실 일요일에 외출하는 건 집돌이 원칙에 어긋나는 짓이고 업무 관계인과 연애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지만 사랑의 엑스레이 결과 몸속에 작은 하트가 발견됐기 때문에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일요일 아침 유미의 집 앞에 온 순록이는 꾸안꾸 아니고 완전 힘 딱 주고 꾸미고 나온 유미한테 심쿵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중고책방에도 가며 일요일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요. 유미는 3살 어린 순록이가 3살이면 저랑 별로 차이도 안 난다면서도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거에 빵 터질 정도로 아무 말도 아닌 것에 빵빵 터지며 4개의 스파이크 서브를 날렸고 순록이는 유미랑 식사를 하면서 에너지가 전혀 줄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왠지 유미랑 있으면 시간이 멈춘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 밤 순록은 유미에게 지금 집 앞인데 잠깐 나오실 수 있냐고 톡을 보내는데요. 파자마 바람에 가디건만 걸치고 자전거를 타고 온 순록은 유미에게 냈다. 저 누나 좋아요 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사실 유미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순록의 상상세포는 1년 후 유미 작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청첩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늘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순록은 사랑의 감정이 폭발해서 못하는 게 없어지는 상태인 하트 피벗 타입에 돌입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잠옷만 입고 자전거를 타고 유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순록이의 고백에 유미는 그런데 너 저녁은 먹었어? 라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날 밤 유미의 사랑세포는 순록이의 사랑세포를 꼭 안으며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 기다렸어 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유미와 순록은 비밀연애에 돌입하는데요. 손잡는 거, 허리에 손 두르는 거, 볼뽀뽀 모두 회사 반경 1km 내에서는 자제해야 했지만 집돌이인 순록이는 상황극 중독자였기 때문에 순록이 집 테라스에서 고기 먹으면서 오지 캠핑 느낌을 살리고 거실에서 영화 보면서도 영화관에 온 것처럼 데이트를 했습니다. 유미는 순록이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게 즐거웠죠. 또한 순록이는 우선순위 1위를 유동적으로 옮기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유미가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하고 싶어 하자 바로 자신의 모든 원칙을 딱 깨고 유미와의 연애를 선포해버립니다. 한편 순록이와 소개팅을 했었던 김수연 작가가 편집장인 안대용이 보여준 유미의 신작 원고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소설을 쓰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1년 내내 붙잡고 있던 원고가 도용당한 것에 분노하던 유미는 이내 김수연이 왜 아이디어의 일부만을 갖다 쓴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단편이니까 분량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모방했다는 걸 피해가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미는 김수현이 이야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디어들을 다 버린 거라는 걸 깨닫죠. 또한 자신의 원고가 욕심을 부리느라 이것저것 잔뜩 넣어져 있었기에 읽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이야기가 붕 뜨는 느낌이었었다는 걸 깨달아요. 소설을 쓸 때 읽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유미는 진짜 끝내주는 작품을 쓸 기회를 얻었다며 오히려 기뻐하는데요. 물론 원고에 미련은 없었지만 잘못한 사람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순록은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유미의 원고를 도용한 김수현 작가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는 말처럼 유미는 새로 쓴 소설로 소설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올해의 로맨스 소설 작가상을 받습니다. 이후 유미와 순록은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여자친구랑 단 둘이만 여행 가는 거에 긴장한 순록이는 비행기를 탈 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다가 결국 심하게 체했고 이에 두 사람은 숙소 안에만 있게 돼요. 순록이의 배, 맨살에 유미 손은 약손을 해주는 유미 덕분에 순록이의 은큼세포가 깨어나 버리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는 이성세포에게 은큼세포는 그렇다면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도록 체력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았고 유미와 순록에겐 뿌듯한 상황이 벌어지죠. 한편 유미는 체한 순록에게 손 줘봐 라고 말하며 손을 꾹꾹 눌러주다가 순간 누군가 자신의 손을 눌러줬었던 것 같은 데자뷰를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미래에서 유미에게 보낸 시그널이었습니다. 순록과 결혼을 하게 된 유미는 결혼식 날 너무 긴장해서 체했고 순록이가 손 줘봐 라고 말하며 유미의 손을 꾹꾹 눌러줬었죠. 미래에 행복한 순간이 있다는 걸 과거의 유미에게 예고해주는 게 바로 텔레파시 세포인데요. 유미가 순록이를 보는 순간 두근두근 했던 거, 순록이가 고백하던 날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느꼈던 거, 전부 텔레파시 세포가 과거의 유미에게 보낸 행복 티저 영상이었던 거였어요. 물론 운명은 없고 선택만 있을 뿐이지만요. 유미의 세포들 웹툰은 유미와 순록이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며 유미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사랑하고 있는 이 기분을 행복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